이번에는 대신증권 크레온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크레온 API 사용을 위한 환경 설정 등의 내용은 위에 카드에 뜨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스킵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수집을 위한 크레온 모듈 문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크레온 도움말 페이지에서 매매 입체 분석을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듈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이 모듈을 확인해 보면은 이 모듈의 사용 방법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아까 봤던 문서를 작게 띄워놓고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winsamicom.client부터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듈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cpsysdip cpsvr 7254 이거를 복사해 옵니다. 그리고 obj라고 하는 걸로 할당을 할 건데 winsamicom.client에 dispatch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서를 보면 set input value라고 해서 어떤 입력을 넣어야 되는지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 0 해서 종목 코드, 1 기간 선택 구분이라고 해서 사용자 지정부터 일별까지 쭉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작일자, 끝일자 있는데 이거는 기간 선택 구분이 0일 때만,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일 때만 입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비중 구분 보면 순매수, 그 다음에 매매 비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투자자라고 있고 0으로 넣으면 전체, 그 외에는 이렇게 특정한 투자자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구분은 순매수량, 추정 금액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입력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obj.set input value라고 해서 자, 0에다가는 종목 코드를 넣어야 되죠. A로 시작하고 005930 해서 삼성전자 코드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obj.setInputValue 그대로 가져와서 1에다가는 저는 여기서 일별 데이터 6을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obj.setInputValue에 4번으로 넘어가서 매매 비중 구분은 0을 넣어서 순매수에 대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로 되어 있는 거는 ORD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bj.setInputValue에서 5번은 전체 0을 넣어주면 되고 6번은 ORD 1을 넣어서 순매수량에 대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bj.block request를 하면 데이터 수신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자, 이렇게 0으로 반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신한 데이터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또 문서를 한번 보면 밑에 내려서 get header value 쪽을 보면 이렇게 1로 총 데이터 건수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이걸 확인해 볼게요. tnt는 obj.getHeaderValue에서 1 넣으면은 개수가 이렇게 17개 수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반환되는지 한번 보면 투자자가 0 전체일 경우에는 자, 일자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숫자를 보면 0부터 순서대로 쭉 해서 총 19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19개의 키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쭉 복사해 와서 여기에 붙여놓고 한번 정리를 할게요. 또 여기 뒤에 일자, 개인, 외국인 이런 이름들만 좀 선택을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해서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걸 텍스트화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놓을게요. 키즈라고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데이터 리스트 먼저 만들어 놓고 OI in range CNT라고 해서 17개 우리가 확인했던 그 CNT만큼 아이터레이션을 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확인해 볼 건데 obj.getDataValue라고 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 파라미터로 타입과 인덱스를 넣는데 자, 타입은 이 밑에 있는 0, 1, 2, 3, 4 이런 그 값이 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우리 CNT 17개 확인했던 그 개수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obj.getDataValue에서 타입은 그냥 J라고 한번 넣어보고 인덱스는 여기 위에 range CNT에서 I로 들어오고 있죠. I를 넣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J에 대해서 아이터레이션을 돌아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를 한번 딕셔너리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써보겠습니다. 뒤에다가 for 여기 위에 키즈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이거를 enumerato로 묶어서 여기다가 j, k 해서 이렇게 포문을 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인덱스가 j로 들어올 것이고 이 k는 일자, 개인, 외국인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딕셔너리로 만들 거니까 이 앞에다가 k를 집어넣고 콜론 해서 이렇게 getDataValue로 값을 가져온 걸로 채우겠습니다. 자, 이거를 아이템이라고 할당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아이템은 data.append 해서 이 데이터 리스트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자, 개인, 외국인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17개 밖에 없죠. 그래서 10월 29일자부터 오늘 날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과거의 날짜들을 받아오려면은 연속 조회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연속 조회는 이 상태에서 블락 리퀘스트를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밑에다가 블락 리퀘스트를 한 번 더 할 것이고 데이터를 추가로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데이터에 집어넣고 다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자, 아까 10월 29일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쭉 내려서 보면 10월 5일부터 있죠. 이렇게 원하는 그 과거 날짜까지 연속조회를 계속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변환해 보겠습니다. default pandas as pd 하고 pd.dataframe 데이터 이렇게 넣으면 자,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잘 변환이 됐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자, 여기서 작성한 코드는 퀀티렐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페 주소는 밑에 이제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